안녕하세요, 병철이 형입니다. 이번 일본 출장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어요. 거래처들도 다 다녀왔고 미팅도 다 끝났고 시장 조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출장 마지막만 되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오사카 번화가로 가지 않습니다. 쇼핑몰도 가지 않고 오늘은 비와코로 갑니다. 여러분, 비와코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비와코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데 면적이 약 670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서울시 면적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어업도 이루어지고 유람선도 다니고 파도도 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비와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비와코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일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묵을 곳은 비와코 메리어트 호텔이에요. 비와코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라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좋은 호텔입니다. 온천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데 여기를 저랑 같이 쉬러 가볼 겁니다. 메리어트 비와코에 도착했어요. 많은 분들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하면 메리어트 본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호텔은 일본의 모리 트러스트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는 메리어트 비와코 호텔이에요. 호텔 많이 다니다 보면 재밌는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브랜드만 보는데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IHG,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보다 그 호텔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구 팬이 처음에는 야구만 보다가 선수만 보다가 나중에는 구단 운영을 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리트러스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부동산 호텔 기업인데 이 회사를 꽤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호텔을 굉장히 영리하게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와코 메리어트, 후지 메리어트, 난키 시라야마 메리어트, 이 호텔들을 다녀보면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좋은 환경, 넓은 객실, 온천, 좋은 뷰, 플래티늄 혜택 체감,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 엄청난 럭셔리 호텔은 아닌데 묵고 나면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호텔들을 일본형 가성비 럭셔리 리조트라고 불러요. 이곳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호텔이고 자주 오는 호텔이에요. 방에 온천도 있고 플래티늄 혜택들도 많고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온 이 날짜 평일 일반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10만 원대 초반에 조식과 라운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호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객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날은 제가 지금 체크인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보통 3시 체크인인데 저는 1시에 좀 얼리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속히 대응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체크인을 마무리했고 올라가면서 여기는 라운지도 있는데 라운지도 편하게 이용 가능해서 여러모로 가성비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커피도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고 커피 종류도 또 아이스를 원하면 주문하면 따로 제조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합리적이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메리어트 호텔 중에 한 곳이에요. 객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일본 호텔들은 보통 작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크고 여유로워요. 화장실, 욕실, 또 온천 있는 룸까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창가에 어떤 소파 침대까지 해서 3인 이상이 충분히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뷰가 좋은데 창밖을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시가현은 비와코와 산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을 보여줘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도 조금 느려지는 것 같죠. 이 호텔의 장점은 위치예요. 교토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오사카도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소음 대신 호수와 자연이 있고 그래서 관광보다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사계절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에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같은 호텔인데도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됩니다. 저도 여기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한 5번 정도 매 계절마다 찾았는데 창문의 빗방울 소리, 소파, 창가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즐기다 보면 비 오는 날은 더 좋아요. 관광은 많을 수도 있지만 휴식은 더 깊어집니다. 좋은 호텔은 날씨가 좋을 때만 좋은 호텔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텔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계절별로 뭔가 볼 이유가 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구름도 껴있고 모든 것들이 다 조망 가능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방 사이즈도 넓고 침대도 더블 베드 2개가 들어있어서 저는 항상 트윈 룸을 예약하는데 더블 베드 2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온천에
물도 있어서 여기 굉장히 물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즐기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온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모리트러스 계열의 메리어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온천이에요. 후지 메리어트도 그렇고 시라하마 메리어트도 그렇고 비와코 메리어트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온천을 좋아하는지 이 탕이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쉽게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 되게 합니다. 20대에는 호텔을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40대가 되니까 호텔은 생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 여유 속에 큰 성과를 내기도 해요. 라면도 먹고, 재밌는 건 이번 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이 라면일 수도 있습니다. 호텔로 와서 라면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비싼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했다고 하면 40대가 되니까 좋은 풍경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비와코를 보면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이번 출장에서 가장 비싼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보고 더 사고 더 이동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쉬는 것도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잘 쉬려고 하는 노력이 40대가 넘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휴식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어떤 모든 성과가 내일 판가름이 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깊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은 길고 내일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쉬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도 휴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 결국에는 더 큰 성과를,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라면도 먹고, 라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참고로 이 라면은 오사카의 니신 라면 박물관에서 직접 만들어 온 라면이에요. 이제 12층에 올라가면 라운지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의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떤 그 숨은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모리에서 운영하는 메리어트 호텔의 계열은 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과하게 비싸지 않고 분위기는 충분히 좋은데 가격은 함정입니다. 특히 이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곳이죠. 이제 피에르 에르메에서 교토 리츠칼튼 피에르 에르메에서 사갖고 온 빵을 이제 저녁에 좀 야식으로 먹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좋은 여행은 비싼 여행이 아니에요. 좋은 여행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 여행입니다. 지금 이 빵 하나도 파리에서 먹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비와코에서 먹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 좋은 공간, 그리고 맛있는 빵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가진 거에 오늘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 그것에 대한 밀도와 깊이가 있는 삶,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빵 굉장히 맛있고, 교토에 가신다고 하면 교토 리츠칼튼 호텔 내에 있는 피에르 에르메의 이스파한 크로아상 굉장히 추천합니다. 마카롱도 있는데 마카롱도 맛있어요. 저는 당연히 뭐 마카롱도 먹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픽을 선택한다 그러면 바로 이 이스파한 크로아상입니다. 굉장히 맛있고, 그냥 블랙커피랑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같이 즐겼을 때 최대한의 그 맛의 향과 이 버터의 풍미와 또 이 그 이스파한 그 잼의 어떤 그 라즈베리와 섞인 그 잼의 맛이 굉장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이 빵을 먹으러 교토에 갈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빵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밤에 잠을 잘 잤고 조식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근처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 활용한 메뉴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호텔 조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지역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 모리에서 굉장히 잘해요. 모리에서 운영하는 메리어트에 가면 각각 이런 강점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의 개발,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요. 이 호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객실입니다. 좋은 호텔은 사진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호텔인 것 같은데 이 호텔이 그래요. 일본을 150번 넘게 왔습니다. 20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관광지를 많이 찾았죠. 그 다음에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공간을 찾아요. 좋은 공간은 사람을 쉬게 만들고 쉬어야 다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아코 메리어트는 초호화 럭셔리 호텔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 그리고 휴식의 가치만큼은 정말 훌륭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비아코에 와 있습니다. 이 호텔은 체크아웃 하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좋은 기억과 비아코 메리어트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잘 놀고 간 병철이 형이었습니다.